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큐라, 얼티메이커 큐라죠. 큐라 슬라이스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리코멘드 모드로 녹화를 한번 했었고요. 리코멘드 모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하셔야 될 게 레이어 높이, 그 다음에 채우기 값이죠. 인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채우기 값인데 어쨌든 레이어 높이와 인필, 그 다음에 서포터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에 바닥 고정을 사용할지 할 건지 말 건지, 즉 네 가지만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설정이 가능한데 좀 더 고급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큐라에서 좋은 점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바로 리코멘드 모드를 쓰지 않고 커스텀 모드에서 어떤 외벽 두께라든지 뭐 탑, 바텀, 윗면, 아래면 두께, 그 다음에 이동 속도, 프린팅 속도, 온도 같은 걸 설정을 다 미리 해 놓고 리코멘드 모드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선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기버스죠. 싱기버스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걸 했었죠? 디어링이죠. 사슴 반지를 검색을 했었습니다. 자, 사슴 반지를 어떻게 썼습니까? 출력 데이터를 만들었었는데, 자, 오늘은 사슴 반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한번 링 타이거죠. 지금 링 타이거죠. 자, 링 타이거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어링 같은 경우에는 플랫하기 때문에 그냥 누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으면 되는데, 이제 링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 얼굴 머리 모양이죠. 머리 모양이 있기 때문에 서포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링 타이거, 즉 호랑이 반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링 타이거를 클릭했고요. 자, 이렇게 호랑이 반지가 나옵니다. 자, 메이커 보시죠. 띵기버스에서 제일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렌더링 된 사진도 있지만 그 옆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모델 모양인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면 위쪽에 가시면 이제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얘를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상자 모양 같은 게 있습니다. 상자 모양 큐브죠. 얘를 클릭하면 슬라이스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미리 반지 모양을 이렇게 어떻게 속이 비었는지 아니면 뭐 모양이 어떤지를 미리 확인을 이렇게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이제 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떡하죠? 띵 파일즈에 들어가서 호랑이 반지를 다운로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호랑이 반지를 다 저장하셨으면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큐라죠. 큐라에서 큐라를 실행시키시고요. 자, 실행된 몇 고 나면은 로드에서 호랑이 링 타이거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갔을까요? 자, 이제 나오네요. 자, 내가 프린터를 한 종류만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린터를 한 종류만 사용하고 있다면 설정된 프린터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프린터를 만약 가지고 있다면 데이터를 만들기 전에 화면 왼쪽 위에 있는 모델명을 확인하셔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설정을 다 하고서 데이터를 다 만들고 난 뒤에 확인했을 때
틀려지니까요. 틀려지면 다시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기 전에 내가 프린터를 한 여러 종류 가지고 한 두 종류 이상이죠 가지고 있다면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확인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로드에서 링 타이거입니다. 링 타이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했을 때요. 자, 만약에 화면 위로 이렇게 그림이 올라간다면 마우스의 스크롤이죠. 휠입니다. 휠. 가운데 있는 바퀴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 편한 곳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불러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시면은 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조금 아래쪽에서 볼까요? 자, 붉은색이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서포터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턱 아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반지 바닥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어디죠? 여기 호랑이 머리 안쪽이죠. 안쪽에도 서포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설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레이어 높이는 0.2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값은 100%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터는 사용하고요. 바닥 고정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다 하고 나서 슬라이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죠.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슬라이스를 한번 클릭하시면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자,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프리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 가운데 밑쪽이죠. 여기에 프리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을 땐 항상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자,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르락 내리락 됐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설정한 이대로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나는 브림이 아니라 레프트라고도 하죠. 레프트라고 하는 바닥 고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는 사실 리코멘드 모드에서는 설정된 대로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요. 어디서 바꾸냐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프린트 세팅에 보시면 커스텀 또는 뭐 한글로 아마 돼 있으면 사용자 정의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커스텀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창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떻게 볼까요? 여기 끝에서 두 번째 보면 빌드 플레이트라고 나오죠. 여기에 보면 빌드 플레이트 모양이 어떤 거죠? 브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제가 클릭해서 레프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선택이 이제 설정이 바뀌는 순간 G코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즉 슬라이싱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바꿨으니까요. 다시 빌드 플레이트에서 타입을 갖다가 브림이 아니라 레프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레프트로 바꿨으면 다시 슬라이스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브림보다는 훨씬 더 두꺼워졌죠. 두꺼워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가 리코멘드 모드로 갔을 때 슬라이스 했을 때 바뀔까요? 아닙니다. 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스커트 또는 다른 걸 브림을 했으면 그 브림의 설정 그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커스텀 모드, 즉 사용자 정의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퀄리티죠, 퀄리티. 자, 여기 보시면 레이어 높이를 얼마로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레이어 높이는 한 층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적층 높이입니다. 3D 프린터를 다른 말로 어댑티브 매뉴팩처링 또는 뭐 AM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층 한 층 쌓는 그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을 0.2로 쓰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좀 정밀하게 뽑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는 0.1로 바꾸시면 됩니다. 0.2에서 0.1로 바꾼다는 건 레이어 높이가 레이어 층이 이제 아주 더 이제 얇아졌기 때문에 2배가 되죠. 층이 2배가 된다는 건 출력 시간도 거의 2배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높이는 0.2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쉘을 보시겠습니다. 자, 쉘을 보시면 몇 개가 나와요. 이제 여기 위에 월 티크니스가 나오고 이제 옆에는 카운터도 나옵니다. 자, 카운터는 일단 무시할게요. 사실은 카운터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쉘 티크니스, 두께를 미리 단위로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노즐이 0.4에 몇 번, 몇 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라인 카운트가 2가 돼 있으면 0.4 곱하기 2가 되죠. 그럼 0.8mm입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메이크업 옷 계열에서는 이제 미리가 아니라 거리가 아니라 그냥 카운터 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는 일단 놔두고요. 자, 벽 두께, 외벽 두께는 0.8을 씁니다. 보통 뭐 0.8 이상 더 써도 되는데요. 범용이라고 할까, 일반적으로 출력한다고 했을 때 0.8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더 두껍게 만들고 싶다면 두께를 훨씬 더 많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0.8만 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탑 바텀도 있어요. 탑 바텀. 탑 바텀은 어떻게 되죠? 윗면 아랫면 두께입니다. 라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면을 상자채 사면 어떻게 되죠? 박스가 있죠. 박스 포장이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인 라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라면을 다 드러낸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월디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상자의 옆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탑 바튼 같은 경우에 상자의 윗면과 아랫면에 대한 두께를 물어보는데, 똑같이 0.8을 주셔도 되고요. 저는 보통 1.2를 많이 입력을 합니다. 자, 1.2는요 0.8을 해도 충분합니다만, 출력물이 만약에 어떤 상자 큐브라고 할게요. 큐브처럼 좀 상자가 출력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상자인데 속을 다 비워야 되는 경우입니다. 속을 다 비워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서포터 지지대도 없습니다. 속을 다 비워서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출력을 하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받침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필라멘트가 출력이 되면서 이렇게 흘러내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마지막 최종 출력이 끝나고 났을 때 윗면은, 사실 속은 어떻게 좀 흘러내렸을지 몰라도 윗면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하지 않고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대부분 한 1.2 정도면 웬만한 크기는 서포터는 속이 다 비웠다 하더라도 이제 윗면은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통 1.2를 많이 권합니다. 예, 바텀 레이어도 똑같이 들어가겠죠. 이제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세 가지죠. 레이어 높이, 그 다음에 이제 외벽 두께죠. 이제 월 thickness, 그 다음에 탑 바텀 thickness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필입니다. 인필. 자, 인필인데요. 채우기 값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채우기 값. 속을 어떻게 채울 거냐는 거죠. 보통 기본을 20%로 잡으시면 돼요. 그럼 웬만큼 다 출력도 내고 속도 좀 채워집니다. 그런데 꽉 채워서 속을 완전히 꽉 채워서 실험을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던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아니면 무게를 더 주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는 100%를 하는 게 낫겠죠. 근데 보통 100%는 잘 하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한 20%만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단 반대로 속을 이제 완전히 비우고 싶다, 속을 비우고 싶다 그런다면 아마 한 0% 잡으시면, 그죠? 당연히 외벽 두께, 좀 전에 설정했던 외벽 두께를 제외한 속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지니까요 100%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게 있어요. 잘 안 보이는, 이제 속을 채울 때도 어떻게 채울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100%면 상관없죠. 그냥 꽉 채우면 돼. 근데 50%가 됐든 20%가 됐든 속을 어떻게 채울 거냐고 이제, 근데 그 형태죠. 그 형태를 물어보는데 보통 그냥 라인으로 하시면 돼요. 라인도 있고 트라이앵글도 있고 한데, 큐브도 있고 큐빅도 있고 크로스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리드도 있고요. 근데 제가 경험상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라인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라인하고 그리드하고 차이가 뭘까요? 100%면 상관없는데 50%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그릴 때 보면 라인은요, 만약에 제가
이제 X 방향으로 한 라인 그렸으면 계속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한 번은 뭐 90도, 한 번은 0도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그리드는요, 아예 처음부터 한 라인에서 그냥 교차해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가 만약에 0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90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계속 쌓아가겠죠. 근데 이제 그리드는 아예 처음부터 한 덩어리죠. 교차 이제 격자를 만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인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다음 메터리얼에 가면 재료입니다. 재료. 예. 그래서 재료의 온도, 프린팅 템퍼러처 나오죠. 보통은 한 200도, 220도 사이에서 온도를 정하는데요. PLA를 사용하고 있다면, 예, 당연히 한 205도, 210도 잡으시면 되는데, 만약 지금 같은 계절에서는 만약 챔버가 없는, 케이스가 없는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한 210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 플레이트 템퍼러처 해가지고 이제 베드 온도라고 나왔죠. 베드 온도는 한 60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 온도는 왜 필요하죠? 이제 출력하는 동안 출력물이 떨어지지 말라고 필요합니다. 계속 출력 끝날 때까지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하다 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온도를 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이게 좀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60도가 아니라 뭐 70도 점점 온도가 올라가겠죠. 예, 그렇게 해도 떨어지는 거 분명히 발생합니다. 사실은 배드 온도도 중요하지만 배드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끝나고 난 뒤에 아마 이제 우리가 보통 출력을 떼고 나면 그대로 두죠. 근데 아마 저기 물 티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기름때 제거하는 티슈가 따로 있잖아요. 이걸로 출력이 끝나고 난 뒤에 한 번씩 닦아주시면 60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출력물이 바닥에 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 레벨링이 안 맞으면 이제 출력물 자체가 아주 얇은 막처럼 베드에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그 딱풀이죠. 딱풀을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딱풀도 잘 붙기는 붙는데 문제가 뭐냐면 딱풀은 출력이 끝나고 난 뒤에 다 닦으셔야 돼요. 안 닦으시고 그냥 다음번에 사용할 거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신다면 사실은 베드 수평이 안 맞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더 안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딱풀을 쓰고 계시다면 출력 후에는 항상 그 딱풀을 깨끗하게 닦아서 베드의 조형판의 청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스피드가 있죠. 자, 스피드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피드, 자, 지금 화면이 가렸죠? 자, 스피드가 있고 트래블인데 스피드는 프린트 스피드죠. 프린트 스피드는 40을 보통 많이 합니다. 자, 프린트 스피드, 즉 재료를 녹여서 형상을 그리는 속도입니다. 근데 그 밑에 하나 보면 트래블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아마 트래블 스피드가 따로 안 보일 텐데, 자, 이게 뭐냐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의 속도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트래블 스피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한 지점이 다른 지점으로 갈 때 약간 노즐이 모델에서 붙은 상태에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올라간 상태죠.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에 대한 그 설정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쿨링이나 이런 거는 일단 다 놔두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 서포터는 에브리웨어고 서포터 이제 앵글 생산 각도죠. 지금 50도로 접혀 있습니다. 즉 서포터는 지지대입니다. 지지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인데 여기 보시면 터치 빌드 플레이트하고 에브리웨어가 있습니다. 자, 체크를 풀어버리면 어떻죠? 당연히 서포터가 안 생기고요. 자, 체크했을 때 에브리웨어 모든 곳에 다 생길게. 그 다음에 빌드 플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프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을 했고요. 한번 다시 슬라이스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그게 그렇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1시간 24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고요. 자, 호랑이 반지를 만들었을 때, 자, 이렇게 차고 오르는 형상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타고 오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지금 커스텀 모드, 사용자 정의 모드에서 제가 이렇게 해놓고요.
자, 리코멘드에서 사실은 이 값만 바꿔주시면, 예, 좀 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레이어 높이와 채우기 값만 예, 변경하면서 충분히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설정한 거에서는 바닥 고정이 레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두꺼운 레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레프트로 하는 게 아니라 레프트가 아니라 브림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설정을 바꿔야 되는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금방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직 잘 감이 안 오시면 어디냐면 예, 여기 리코멘드 즉 간편 모드에서는 높이랑 레이어 높이랑 채우기 값밖에 설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해야 되죠? 네, 커스텀 예, 사용자 정의 모드에 들어가셔서 예, 바닥 고정이죠. 이 바닥 고정하는 거. 자, 이 바닥 고정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에 있죠? 예, 제일 자 이제 다시 좀 닫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바닥 고정에 보면 레프트가 아니라 예, 브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쉽죠? 바닥에 고정에 관련 바닥을 붙이는 거, 바닥에 어떻게 고정할 거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여기 예, 빌드 플레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좀 전까지는 레프트로 해서 아주 두껍게 했다면 지금은 브림은 모델에서부터 예,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바깥으로 나오는데 설정된 값만큼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슬라이드 바를 좀 움직여 볼까요?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형상이 되는지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이었죠. 자, 간편 모드에서는 높이와 그 레이어 높이와 채우기 값, 그 다음에 서포터나 바닥 고정의 사용 유무에 대한 설정만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 모드, 즉 사용자 정의 모드에서는 그 설정들을 좀 더 세세하게 뭐 레이어 높이, 그 다음에 온도, 뭐 외벽 두께, 서포터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생성 위치라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생성할 건지, 그다음 바닥 고정도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한 설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같이 한번 다시 다른 파일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싱기버스에 접속을 하시고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예, 싱기버스에 접속하시고, 자, 싱기버스에서 예, 미니언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MINION이죠. MINION. 자, 미니언을 검색하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열쇠고리도 있고 뭐 다양한 미니언이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연습할 미니언은 예, 첫 번째에 있는 미니언 데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어디죠? think files에 들어가서 예, dave.stl 이 파일로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예, 큐라에서 이제 불러드리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받은 게 있으니까요. 자, 큐라에서 예, 미리 나와 있던 이 호랑이 반지는 필요 없으니까요. 혹이 호랑이 반지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예, 클리어 빌드 플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 조형판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 빌드 플레이트를 해버리면 없어지죠, 당연히. 자, 이 상태에서 미니언 데이브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저기 돌려보면서 해보면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빨간색들이 보입니다. 빨간색 보이는 건 뭐죠? 서포터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서포터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리코멘드 모드로 할까요?
간편 모드에서 서포터를 쓰는데, 자 여기서 사실은 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만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설정되어 있던 0.2에 채우기 값은 한 20%, 서포터는 사용하겠다, 바닥 고정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를 해버리면 충분히 출력이 되죠. 자 출력이 되고요. 자 프리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리뷰를 해서 하면은 이상한 게 돼버렸는데, 자 한번 레이어를 이렇게 쭉 내리고 올리면은, 자 위에서 볼까요? 자 바디죠, 출력물이죠. 출력물 안에 보면 격자가 어떻게 돼 있나요? 구멍 송송 나 있죠. 20%밖에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코멘드 모드는 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커스텀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커스텀 모드의 퀄리티, 레이어 높이입니다. 레이어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0.2죠. 0.2였을 때 시간이 13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출력하진 않겠지만 0.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즉 레이어 높이를 0.1로 바꾸고요. 한층 한층 쌓는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쉘, 두께를 얼마로 할까요? 외벽 두께, 라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티캐니스 같은 경우에는 라면의 상자의 옆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탑, 바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탑, 바텀은 다 1.2로 잡혀 있죠. 1.2로. 그 다음에 측면만, 옆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옆면만 0.8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인필이죠. 채우기 값. 채우기 값을 20%로 줬고, 근데 보세요. 인필 패턴이 그리드로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라인으로 바꾸겠습니다. 혹시나 라인 돼 있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다른 걸로 돼 있으신다면 라인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채우기 할 때 그 채우기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터리얼, 재료입니다. 재료. 자, 챔버가 있는, 즉 케이스가 있는데 완전 사면이 다 막혀 있고 앞에 이제 도어로 열어서 하는 방식이라면 한 205도 정도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한쪽이 열려 있거나 아니면 전체가 열려 있는 오픈형인 경우에는 한 210도까지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겨울이고 뭐 실내가 조금 이렇게 춥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우리 학교로 치면 교실 정도 되겠죠. 그런 곳에서는 겨울에는 한 220도로 온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프린팅 템퍼러처를 일단 210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베드 온도죠. 베드 온도는 60도로 하였습니다. 히트 베드가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히트 베드가 없는데 제가 60도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요즘엔 다 히트베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만, 만약에 내가 찾는 산 프린터가 히트베드가 없어요. 히트베드가 없으면 히트베드가 없는데 내가 베드 온도를 60도로 잡으면 프린터가 어떻게 할까요? 3D 프린터 대기 상태로 빠집니다. 즉 60도, 베드가 60도 올라갈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안 올라가죠. 그 베드가 없는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프린터 기종에 따라서 이제 튜닝할 수 있는, 즉 내가 설정한 온도나 어떤 그 속도 같은 걸 튜닝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중간에 선택할 수 있는 프린터들은 튜닝에 들어가셔가지고 베드 온도를 0으로 맞춰주시면, 0으로 바꿔주시면 또 출력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런 일을 만들기 전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가 어떤 기능이 있고 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 이제 지금 알려드린 거는 이제 그걸 모르고 했을 때 이제 중간에 튜닝할 수 있는 설정들을 조금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기종들은 이제 온도를 바꿔서 충분히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 온도는 60도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able Retractio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걸 뭐 그냥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쓰는데, 이것도 사실 얼만큼 리트랙션이 뒤로
재료를 뒤로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 기능인데, 이거를 저는 이쯤에서 사실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기본으로 잡혀 있는 걸 사용하긴 합니다만, 이 Enable Redirection이 이제 됐으니 사실은 한 지점에서 그리다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동안에 재료가 흘러나오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흘러나오면 거미줄이 막 생깁니다. 머리카락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재료를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료를 뒤로 조금 뺐다가 또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 지점에서는 다시 재료를 밀어 넣어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이 기능 자체를 안 썼습니다. 왜냐면 거미줄은 생기면요, 이렇게 뭐 헤어드라이기나 라이터로 이렇게 뭐좀 불로 이렇게 녹여버리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리트렉션이라는 게 뒤로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빼내는 거거든요. 빼냈다가 다시 집어넣을 때 구조에 따라서 제대로 안 들어가서 한 이제 새로운 지점에서 그림을 그려야 될 때 바로 그 필라멘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트렉션을 별로 이렇게 잘 쓰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노즐이죠, 익스트루더 부분의 구조가 좋아지면서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뭐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있으니까요. 예, 일단 믿고서 리트렉션이죠, Enable Redirection이라고 하는 기능을 체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리트렉션은 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재료가 나오지 말라고 재료를 잠시 뒤로 이렇게 당겨 놓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드는 보통 출력하는 프린터 스피드, 즉 노즐의 필라멘트를 녹여서 그림을 그리는 속도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 원래 트래블 스피드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도 보면 트래블, Z 호흡 when 트래블, 뭐죠? 이건 잘 안 보이네요. 리트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지점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 갈등할 때 뒤로 빼는 기능, 재료를 뒤로 이렇게 탁 빼내는 기능이죠.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트래블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 서포터도 에브리웨어. 지금 여기 보시면 트래블 오버행 앵글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저기 서포터 오버행 앵글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서포터가 그냥 뭐 필요하면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뭐 90도 있는 데로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서포터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0도부터죠. 쉽게 말하면 바닥에서 0도부터 몇 도까지는 서포터가 생겨야 된다라고 해주는 건데, 지금 뭐 50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신도리코의 3D 웍스 데스크탑 같은 게 60도를 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5도를 써요. 그래서 최대한 뭐 형상이 제대로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흘러내리는 걸 줄이기 위해서 항상 45도. 그 다음에 서포터의 타입은 에브리웨어, 에브리웨어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고정이죠. 빌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프트. 지금 바꾼 게 뭐냐면 그 대부분 비슷합니다만 레이어 높이만, 아까 13시간 걸렸습니다. 0.2일 때 13시간 걸렸는데요. 자, 0.1, 0.2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더 얇게 한 층이 더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0.1로 바꾼 게 어떻게 보면 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 했을 때 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0.1에서 0.2가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레이어가 훨씬 많아지죠. 자, 볼까요? 자, 하루하고도 2시간이네요. 지금 26시간이죠. 원래 13시간이었습니다. 13시간이었죠. 근데 지금 26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2배로. 왜냐면 레이어가 0.2에서 0.1로 훨씬 더 촘촘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항상 레이어 뷰에서 이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어떻게 생기는지 꼭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자, 문제가 없으면 어떻죠? 데이터를 다 만들었으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save to 파일이죠. 지금 USB가 나 뭐 SD 카드 같이 이제 이동식 디스크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save to 파일이라고 나옵니다만, 만약에 이동식 디스크가 되어 있다면 removable disk라고 해서 예, 말이 바뀔 겁니다. 제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연결해 볼까요? 자, 제가 이동식 디스크를 자, 이렇게 하면 아마 인식이 되고 나면 자, save to removable drive라고 나옵니다. 예, 이동식 디스크죠. 이동식 디스크가 인식이 되면 자동으로 예,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더 흘리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설명이 뜨죠. save 이제 여기 이젝트라고 나와요. 이젝트 설정이, 그러니까 저장이 다 되고 나면 이젝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USB 장치들을 그냥 이렇게 뭐 분리해도 되지만 사실은 좀 더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USB 모드에 들어가서 꺼내기라고 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젝트라고 사실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서 예, 안전하게 제 하드웨어가 제거됐다고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메모리를 이렇게 예, 빼서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근데 큐라를 쓰는 프린터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이런 USB를 쓰는 게 아니라 SD카드를 씁니다. 그래서 SD카드를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SD카드도 요즘에 보면 128기가 뭐 큰 용량이 나오는데 16기가 이하 또는 32기가 이하,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제일 싼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이 디스크도 그렇고 USB도 그렇고 뭐 SD카드도 그렇고 다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예, 뭐 나중에 계속 사용하다 보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났을 때는 어떻죠? 예, 그냥 버리셔야 돼요. 사실 고친다기보다 그냥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일 용량이 뭐 제일 저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저렴한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다 됐으면 자 오늘은 자 커스텀 모드죠. 사용자 정의 모드에서 예, 데이터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3D웍스 데스크탑처럼 한 11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이제 USB 메모리죠. USB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큐라를 쓰는 제품들은 USB 메모리보다는 SD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D 카드를 쓰시는데 용량을 높은 걸 쓰시는 게 아니라 예, 제일 저렴한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 USB도 SD 카드도 다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꼭 저장해야 되는 거는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성능이 좋은 걸 쓰지만 3D 프린터, 뭐 레이저 커터 이런 공작 기기에 쓰는 메모리들은 가급적이면 저는 저렴한 거를 여러 개 두고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커스텀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커스텀 모드에 대해서 하면서 어떤 다른 모델을 가지고 출력 설정들을 바꿔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